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죠. 37페이지 17번. 용도 변경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16번부터 진행할 텐데, 앞부분에 우리가 이론의 요약 파트에서 6페이지 보면은 용도 변경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건축법의 용도의 분류는, 1번, 단독주택에서부터, 자, 29번, 장례식시설까지 우리가 29가지죠. 장례시설이 개정이 돼서 보통 장례식장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하고 그 다음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세분화됐죠. 요 가지가 우리가 이제 용도 분류인데 같은 용도끼리 비슷한 끼리 묶어놓은 것이 용도 분류고 그 다음에 같은 용도에 비슷한 것끼리 같이 묶어서 해놓은 게 9개 시설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건축물의 용도는 종류는 29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지수로 말하면 400여 가지가 넘겠죠. 단독주택도 4가지 아닙니까? 단다다공,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렇게 분류하면은 4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비슷한 시설군끼리 묶어놓은 것이 우리가 9개 시설군인데 그게 우리가 자산 전문, 영교, 건주, 기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자동차 관련 산업 그리고 이제 전기통신 그렇죠 문화집회, 영업 그리고 교육, 복지 그리고 근린생활 주거 업무 그리고 이제 그 밖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시설군이죠. 그럼 이제 자자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은 운창공 위자 그렇죠. 운창공 위자 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그리고 묘지 장례 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9 시설군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전기는 방발이라고 했죠. 방송 통신과 그리고 발전 설비를 말하죠. 자, 문화지표는 문종위관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봤는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영업시설군에 우리가 판매, 운수, 숙박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교육복지시설군에 자 의교, 노수, 야라고 했죠. 그 의대, 노, 교수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의대, 노, 교수야 이렇게 해서 의교, 노수 이렇게 정리했죠. 자, 그럼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내림 차순의 변경은 신고, 그리고 이제 올림 차순의 변경은 허가, 그 다음에 동일 시설군 상호간에 이렇게 이제 시설군 상호간의 변경은 대장의 기재상의 변경,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이라든가 자 이런 경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가, 신고, 그 다음에 대장의 기재상의 변경 그냥 할 수 있는 거 이게 4가지가 건축법의 용도 변경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문제 16번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자 허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일단은 그 밖의 시설군이 우리가 이제 동식물 관련 동물 그리고 식물 관련 시설이잖아요. 그럼 일단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무조건 허가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무조건 신고죠. 왜? 내려가는 일밖에 없고 이걸 올라가는 일밖에 없으니까 올라가는 건 허가, 내려가는 건 뭐냐? 신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올림 차순의 변경이죠.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영업시설군에 보면은, 자, 판매, 그 다음에 운동, 그렇죠. 숙박,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죠. 파는 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보실 때 1번이 업무, 운동시설을
뭐로 바꾸는 거? 업무시설로. 운동시설을, 자, 업무는 주거 업무잖아요. 여기 이제 단공, 업, 교, 군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단독, 공동, 업무, 교정, 군사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시설을 업무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신고잖아요. 자, 2번. 공동주택을 일종 근린생활, 공동주택을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자, 이거는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자, 허가 사항이 된다. 동그라미. 문화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자, 문화집회를 판매로 내려가는 거니까 신고. 자,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바꾼다. 자, 네 번째 문화집회에서 종교시설을 수련시설이다. 자, 내려가는 거죠. 신고가 되겠네요. 교육연구시설을 교정군사. 자,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교정군사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 되겠죠. 다 신고인데 2번 공동주택을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허가사항이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게 돼. 하나만 더 봅시다. 17번. 용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어느 것이냐? 단, 조례는 배제한다 했죠? 자, 1번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꾼다. 업무시설을 뭐로 바꾼다? 판매시설로 바꾼다. 올라가는 거죠. 그럼 허가네. 바로 정답이네요. 자, 숙박시설을 일종 근린 내려가는 거죠. 신고입니다. 자, 장례시설을 종교시설로 바꾼다. 내려가는 거죠. 신고입니다. 수련시설을 뭐로 바꾸는 거? 공동주택 내려가는 거죠. 신고입니다. 공장을 관광휴게시설이다. 내려가는 거죠. 신고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겠죠. 자산전문 영교 근주 이렇게 했는데 내려가는 거는 신고, 올라가는 거는 허가, 옆으로 가는 것은 대장의 기재상의 변경, 동일 시설군 상호간의 변경이나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이런 것은 뭐다?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신 거를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좋아요. 19번으로 갑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별표 하나 해두시고 넘어갈까요? 자, 문제 19번입니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관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단독이나 공동주택이 되는 것이지 노유자시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같은 건물에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면적이 300제곱 이상인 것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음식점 한번 볼까요? 음식점은 일단 휴게 음식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음식점이 있고, 그리고 유흥 음식점 이렇게 보게 되겠죠. 자, 휴게 음식점은 300제곱미터 이상이 있고요. 300제곱미터 미만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휴게 음식점이 뭐냐? 휴게 음식점은 문자 그대로 음식만 파는 거예요. 절대 술은 주류 판매는 허용이 되지 않은 음식만 파는 게 휴게 음식. 김밥 전문점, 빵, 파리바게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휴게 음식, 커피 전문점 이게 휴게 음식점이죠. 자, 일반 음식점은 음식도 팔고 그리고 주류 술도 판매할 수 있는 게 일반 음식점이죠. 고깃집이라든가 우리 먹자골목에 있는 이런 음식점이죠. 자, 유흥 음식점은 음식 플러스 주류 그리고 띵까띵까 가무 이런 가무까지 팔 수 있는 게 유흥 음식점이죠. 자, 이거는 위락시설이 되겠고요. 일반 음식점은 크기, 규모에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 휴게 음식점은 규모가 작은 것은 일종 근생이고요. 자, 30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생이다. 요거는 크기에 따라서
1종, 2종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2번 휴게음식점으로 같은 건물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은 일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300제곱미터 자 이상인 것은 2종 300제곱미터 이상 미만은 1종. 그래서 거꾸로 아까 설명이 거꾸로 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휴게음식점으로 같은 건물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하면은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에 해당하니까 이거는 1종이 아니고 벌써 2종이 되는 거죠. 자,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은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요.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입니다. 학원 중에서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학원, 자동차학원하고 무도학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 속한다 틀렸죠. 4번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자, 일단 관람석이 있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것은 문화재배. 그럼 관람석이 없다. 그럼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러면 운동시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아두시고 이거는 정확한 설명이 맞습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료시설에 속한다. 자, 우리가 강의할 때 근린생활시설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근린생활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죠. 자, 1종은 가깝다. 아주 가깝습니다. 이건 조금 멀다. 그리고 저 1종은 한마디로 피해가 작다. 2종은 피해가 커요. 한마디로. 왜냐? 여기는 뭐 조금 벅자벅자 시끄럽고 떠들고 냄새도 나죠. 근데 1종은 주거생활에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 원자 들어있는 거, 뭐 안마원, 그 다음에 뭐 조리원,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족보원, 이 원자 들리니까 이런 원자 들린 건 거의 다가 1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탁구공 갖고 노는 거. 자, 한마디로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탁구장. 자, 이거는 1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운동시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 것도 생각이 날 것인데, 이런 거를 떠올려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은 관람석이 이 바닥면 합계 1000제곱 이상의 문화집회 맞습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 원자들인 거죠. 이거는 의료시설이 아니라 원자들인 거예요. 일종 근생.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겠네요. 자, 20번도 이제 그런 양상의 문제니까 같이 한번 건너가서 보기로 하죠. 자, 그 다음에 21번 하나. 이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자, 독서실, 위용원, 뭐 이런 건, 미용원 원자 들린 거죠? 맞아요. 그 다음 마을회관과 변전소 의원 전부 다 원자 들리고 가까이 있는 거니까 1종이 맞습니다. 1종인데 독서실은 2종이죠.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도서관. 자, 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냥 도서관이 있고 그냥 독서실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공공도서관은 우리 뭐 열매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일종 근생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학교에 있는 거죠. 이거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서울대학교 뭐 도서관 뭐 이렇게. 자, 그 독서실은 개인이 허가받아서 면허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독서실은 2종입니다.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공공도서관, 구립도서관 이런 것 등은 일종 근린생활입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 말이죠.
자, 그 22번, 23번 건축위원회에 관한 경우인데, 건축위원회는 중앙과 지방건축이니까, 중앙은 70명 이내, 지방은 25명 이상 1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4번에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위해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은 건축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네요. 건축 분쟁의 전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4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조정은 3명 위원 구성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조정 신청은 당사자 1인, 재정은 당사자 합의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렇게 돼 15명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조정은 60일, 재정 신청은 120일 이내 절차 같이 알아두시고 하면 도움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장 총설에 관한 총설과 용어정의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루어 봤고요. 그 다음 이제 26번부터는 이제 2장에 건축, 행정 절차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그 앞부분 교재에서는, 교재에 보면은, 페이지가 10페이지 보면은 건축 행정 절차가 나와 있죠. 자, 그럼 건축 행정 절차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필기를 한번 하고,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이건 뭐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가면 도움이 되니까 뭐 특별하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제 2장에 건축 행정 절차 이렇게 보게 되겠죠. 자, 우리 건축법에 건축하고 주택법에는 건설에 가죠. 기본적으로 나눌 때 건축은 30채 미만이다. 30채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받을 주택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규모가 넓으면 막 크게 하니까 건설, 주택법에는 건설에 가고 건축법에는 건축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또 요 땅에다가 여기다가 논도 있고 여기도 냇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을 확 밀어서, 이런 지역을 밀어서,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골아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죠. 자, 이럴 때 이 땅에다가 이런 규모, 이런 용도, 자, 이 땅에다가 이런 규모, 이런 용도, 이런 크기의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자 한다. 이때 허가해 주겠습니까를 미리 묻는 것이 우리가 사전결정의 신청이라고 하죠. 그럼 사전결정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전결정을 받고 이제 2년 이내에 허가를, 건축 허가를 뭐 하게 된다?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허가 신청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사전결정의 신청은 아까 이 땅에다가 이런 용도, 이런 크기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미리 허가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허가 대상의 건축물을 건축 허가하기 전에, 허가 신청 전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땅에다가 이런 용도, 이런 크기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묻는 것을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런 허가 대상 건물이고 허가 신청 전에 하는 것이고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이 뜻이죠. 그럼 허가권자 신청을 받아서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전결정이란 뜻이 뭐냐? 아까 얘기해. 이 땅에다가 이런 용도, 이런 크기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미리 묻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러면 허가권자가 오냐? 그 정도라면 내가 허가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행정상 확약의 법리라고 보면 되죠. 행정법의 용어로서 행정상 확약의 법리다. 행정부가 행하는 약속이다 이 뜻이죠. 사전결정을 받으면 다음에 관련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산농하다라고 했죠.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산지관리법의 보존산지 전용 허가 신고를 한 걸로 간주하고, 농지법의 농지 전용 허가는 신고를 한 걸로 간주하고, 하천법의 하천 점령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산이죠. 산지 전용 허가입니다. 자, 이 논밭이다. 농지 전용 허가. 그리고 이게 국계법의 토지용질 변경이다.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하천 점령 허가. 이런 거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국산농하다. 여기서 이제 시험 칠 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잘 나오죠. 그러면 틀린다.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 신고, 농지전용 허가 신고, 하천 점령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지만 도로법의 도로점령 허가는 이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의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점령 허가는 아니다. 이런 것도 주의를 해두시고 보시면 되겠죠. 사전 결정을 받고 2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2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안 하면 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럼 상실된다는 말은 다시 이 땅에다가 이런 용도 크기의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다시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하고 받아서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2년 이내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허가 신청은 일단 건축허가가 뭐냐? 건축금지의 해제행위다. 자, 이렇게 보셨고, 이거는 이제 법률행위적 행위다. 그리고 명령적 행위다. 대물적 허가에 속한다. 따라서 이전성이 있다. 이전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중효과적 행위다. 이렇게 보셨죠. 두 가지 효과를 발생하는 이중효과적 행위다. 이렇게 보셨고, 기속 재량 행위에 속한다.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시속 재량이니까 자유재량 행위라 하면 틀린다. 뭐 이런 것을 주의를 하시면 내가 강의를 했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에 있어서 허가 대상이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허가를 안 하고 신고만 할 수 있는 신고사항. 요거를 여러분들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허가사항에 해당이 되면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허가권자가 누구이냐?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이다. 이렇게 보겠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원칙적인 허가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건축물이죠.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건축한다. 그럼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이들이 허가권자가 되죠. 여기는 이제 대규모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죠. 요럴 때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대규모 21층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한다. 이럴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고요. 나머지는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봐두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 41페이지 26번입니다. 사전결정 신청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아겠죠. A도에 B시에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인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A도지사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전결정은 허가권자에게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그 허가권자는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럼 허가권자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 제주도 빼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빼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번 바로 틀렸죠. 이런 거는 너무 쉽죠.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다. 오케이. 사전결정 동기를 받은 경우에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 아까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하천 점용 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하는데 도로 점용 허가는 받은 걸로 의제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4번 사전결정서는 사전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 자에게 송부를 한다. 사전결정은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일반적으로 허가에 관련된 그러한 경우를 준용하죠. 맞아요.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에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 허가를 해야 됩니다. 2년 내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한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바로 보이죠. 좋아요. 27번에 옳지 않은 거. 자,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인데, 건축허가는 상대적 건축금지, 금지의 해제인 명령적 행위다. 오케이. 맞습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건물의 건축은 허가 또는 신고. 맞네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 허가권자는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과 특광뿐입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안 되는 사람, 국토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 이 사람은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네요. 3 틀렸네요. 4번 21층 이상 건축물 중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을 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허가, 아까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은 특별시 광역시장에게 허가 신청한다. 맞죠? 맞아요.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기 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물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죠. 맞아요. 틀린 것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다. 너무 쉬운 문제네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서 한번 봐요. 바닥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바닥 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 건축이 허용성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아까 허가 대상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건축법에 신고사항이 있는데 신고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행위. 여기서 이제 신축은 허가사항이라 했죠. 신축은 아니다. 허가사항이다. 그래서 여기는 80제곱미터라 하더라도 80제곱미터 하더라도 신축이니까 이때는 허가사항이 되는 거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전결정의 대상이 되죠. 맞습니다. 연면적이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다. 아까 여기서 이제 이 대규모 건물인데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대규모죠. 대규모가 21층 이상,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인데 다만 이 10만 제곱미터 21층 이상이 되더라도 공창지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창지는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고라든가 지방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자, 그래서 비록 21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라든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해당 구청장이 허가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2번 연면적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창고죠. 창고는 비록 이 규모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허가하는 게 아니고 해당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자,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사전결정을 받았을 때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역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하고 거기 도로점령허가, 농지점령허가, 하천점령허가, 산지점령허가 다 들어갑니다. 건축허가 받았을 때 이게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전결정을 받았을 때는 이 네 가지밖에 의제되지 않는다.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4번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 건축 신고를 하면 이때는 소규모죠. 이때는 신고사항에 속하죠. 맞아요.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죠. 해석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인데 이때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했죠. 공창지 아까 말했죠. 공장, 창고, 지방 건축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것은 이 규모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허가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구청장이 허가한다. 그거 설명한 거죠.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30분 하나 더 갈게요. 건축법령상 허가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체크하시고 층수 20층 이상 연면적 8만 제곱미터인 공장의 경우 시장 건수의 허가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자, 사전 승인하고 요거 구분하십시오. 자, 사전 승인의 대상이죠. 일단 대규모입니다. 요거 그대로 들어가죠.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여기는 공창지 그대로 제외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제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층 연면적 8만 제곱미터인 공장의 경우 시장건수 허가함에 있어서 도지사 승인 21층 이상이 돼야 되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이 되더라도 공장은 제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과 군수가 그대로 허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틀린 거죠. 승인 필요 없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건축허가 받았으면 이 다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고 도로점령 허가나 기타 한 27가지의 의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전결정을 받았을 때 의제되는 것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 헷갈리지 말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은 맞습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의 기간은 2년이죠. 그런데 4년 틀렸네요.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정설을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거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고 또 원칙적으로 대수선은 허가사항이죠. 그런데요,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면 신고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요 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경우라 했죠. 내력벽일 때 3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그럼 비내력벽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신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4번은 틀렸죠. 5번 재해복구 흥행 대통령이 관한 용도의 가설건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착공한 다음 신고한다 했는데 신고한 이후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옳은 것은 2번 하나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번 하나만 더 신고사항에 관한 문제죠. 31번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 받은 거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자, 요거는 여러분 2층 이하인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과 개축, 재축. 이거는 뭐 층수와 관계없이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사항이 되는 것이죠. 맞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의 건축이라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의 경우는 이거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니까 이거는 허가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고로서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틀렸네요. 이게 정답이죠.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사항.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건물의 대수선. 요거는 신고사항이죠. 높이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물의 건축. 요거 신고사항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도시적 바깥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만은 그게 해당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나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일 때는 이거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이다. 신고사항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정답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사항이다. 그래서 신고사항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2번 대수선에 관한 문제, 그 정도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32번의 경우에서 1번의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내력벽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이거는 대수선이 우리가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대수선이잖아요. 요거는 대수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 대수선일 때는 허가 또는 신고잖아요. 그냥 수선, 대자 빼버리면 수선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허가의 제한입니다. 자, 일단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죠. 일단 사전 결정을 받고 2년 이내에 허가 신청합니다. 그 허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건축 허가를 한다 이거죠. 그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는데 허가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사전 승인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의 제한 파트도 봐야 되겠고 등등 많습니다. 그렇죠. 자, 건축허가 제한은 국장하고 시도지사, 즉 허가권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제한할 수 있죠. 국장은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필요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이때 제한의 기간은 2년 이내 기간입니다.
그리고 단 1회에 하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셨죠. 자, 이게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문제인데요. 33번. 옳은 것. 국토부 장관이 건축허가나 건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의 기간은 2년 이내를 하되 1회에 하나여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연장은 1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 털렸네요. 자, 2번. 시도지사는 주무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 허가를 이건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허가를 제한하는 거죠. 틀렸고요. 시도지사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허가를 제한하는 거죠. 틀렸네요. 4번.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라. 자,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구청장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다음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는 그 목적, 기간, 대상, 건물의 용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국장에게 통보한다라고 했는데 국장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죠. 시도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했다면 국토부 장관에게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통보가 아니죠. 그래서 5번 또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4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4번도 이와 같은 문제니까 그대로 같이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5번으로 건너가서 가설건축물에 관한 경우죠. 일단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하는 경우죠.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 그 예정지 안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의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1번 맞아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7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했는데 존치기간의 연장은 14일 전까지죠. 그래서 여기는 7일이 아니고 14일이 그래서 기간 가지고 장난쳤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라 하고 공사용 가설건축 공작물의 경우는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맞아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3층 이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에 건축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조치를 위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착공식을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 공사비의 몇 프로?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하죠. 맞습니다. 착공신고 이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는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書面으로 고지한 이후에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안전 펜스 등의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요때는 1년이 아니고요. 2년이 경과했을 때 안전 펜스 등의 설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지 1년이 경과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허가권자는 공사 현장이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기. 대집행의 절차는 우리가 개통 대비라고 했죠. 개고, 영장의 통지, 그리고 대집행, 비용의 징수 이런 절차로 대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사전결정 받고 허가받았습니다. 허가받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죠. 착공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 이제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죠.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의 유지 관리 행위를 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건축의 행정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죠. 자, 요거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경우인데 문제도 뭐 몇 문제 안 됩니다만은 여기도 사용 승인 그리고 유지 관리 허가를 그 도로 점령 도로 그 건축선 보기 전에 이러한 내용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붙여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사전 결정을 받고 그 다음 허가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고 착공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유지 관리한다. 이런 흐름 행정 절차의 경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이번 시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